국제경영론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이제 무역신문 파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 제목은 인코텀스 2020으로 되어 있는데 인코텀스는 가장 대표적인 가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역 거래에 있어서 뭐 품질 조건만큼이나 중요한 게 가격 조건인데요. 이유는 뭐 수출상이나 수입상이나 그 거래를 통해서 서로 간에 가장 좋은 최고의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가격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수출상이 좋은 가격 조건이라면 수입상에게는 안 좋은 가격 조건이고요. 수입상에게 좋다면 수출상에게는 오히려 뭐 수입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서 서로 어느 정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격 조건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수출상과 수입상이 그 거래를 할 때마다 어떤 조건을 이렇게 서로 합의하게 되면 나중에 뭐 클레임이 발생했거나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일이 이 가격 합의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든다고 하셨을 때, 뭐 보험 회사와 뭐 보험 계약자 사이에 그 할 때마다 그 사람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그 가격이나 이런 조건들을 합의를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 보험 사업은 뭐 사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나왔던 게 서로 이제 회사에서 약관이란 걸 만들어 놓죠. 약관이란 것이 어떠한 뭐 사건이라든지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럴 때는 보호해주고 이럴 때는 보호해주고 해서 쫙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약관 거래에 있어서는 대부분 회사들이 본인들이 이제 좋은 쪽으로만 다 써놨겠죠. 그래서 국가가 살짝 개입을 하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을 다 만들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다 검사하고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왜? 이건 좀 안 준다는 얘기잖아. 좀 바꿔봐 해서 계속적으로 바꾸고 해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어느 정도 그렇죠 뭐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 합의를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을 하죠. 이렇듯이 무역 거래에 있어서도 수출상과 수입상이 거래할 때마다 이 계약 조건을 만든다면 거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세트 메뉴처럼. 그래서 비용과 위험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나뉜다. 이게 우리 보통 나뉜다는 뜻을 분기한다는 표현을 써서 분기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그래서 수출상이 어디까지 내고 수입상이 어디까지 내는지 이런 것들을 저 조건으로 딱 명확하게 해놓은 것이 바로 인코터스인데 그리고 인코터스를 그렇게 크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코텀스가 있다. 그렇죠? 예전에 대장금에서 대장금이 있었다 이런 표현처럼 음, 그 인코텀스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나 이 실무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혹시라도 인코턴스가 뭐지? 했을 때 인코턴스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전혀 없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다. 이건 괜찮죠. 공부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죠?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무역 실무 그 서적들 찾아보시면 그때 하는 공부가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의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찾아냅니다. 그리고 금방금방 습득이 되죠. 이 돈과 관련된 건데 내 월급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공부가 진짜 최고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부장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죠. 저게 알까 모를까. 여러분들 딱 그래서 바로 제가 좀 아는 것에 대해서 금방 해서 1시간 내 2시간 내에 브리핑할 수 있게 그 정도니까 저는 이 나머지 뒤에서 이제 이 품질 조건을 앞주에 배웠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 조건의 이제 두 번째는 수량 조건입니다. 수량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몇 개 있냐? 근데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배울 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자, 수량의 단위입니다. 단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다 단위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단위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자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그러면 저희는 뭐 5만 원치 넣어주세요. 뭐 기름이요. 휘발유나 이런 거 이제 주유소 갔을 때 5만 원어치요. 또는
50리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50리터요, 40리터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3만 원, 5만 원, 뭐 가득, 뭐 풀,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때 우리는 보통 단위는 리터를 쓰죠. 1리터에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유소에 고시되어 있는 게 1리터에 얼마라고 고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이게 달라요. 미국은 갤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왜요? 모르죠, 그거는. 그들만의 그 전통일 수도 있고. 그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뭘 쓸까요? 리터를 쓰는데, 유독 미국에서만 갤런을 쓰다 보니까 좀 헷갈린데, 가장 그런 사례도 있었죠.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좀 오래 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현대 자동차를 이제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사는, 많이 사는데 이제 수출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항상 논란이 됐던 게, 아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뭐가요? 국내 소비자가 타는 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판매한 자동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데요? 디자인도 똑같고, 아니요. 색깔도 똑같은데, 아니요. 뭐가요? 아, 내구성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좀 옛날에는 정확하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느낌이 그랬어요. 느낌이 그랬고, 좀 미국계 좀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때 많이 나왔던 논쟁이 됐던 게 그 아연 간판, 뭐 아연을 뭐 칠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이제 눈이 왔을 때 눈 때문에 부식되는 게 아니라 눈을 녹이고자 뭐 연마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뿌리거든요. 길에다가 많이 엄청 뿌리는데 차에 이게 아주 그냥 쥐약입니다. 아주 그냥 차가 슬슬 그냥 녹기 시작하죠.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아연 강판을 뭐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냥 국내 내수 소비자에게는 좀 단가가 비싸니까 좀 그게 좀 부족했고 뭐 미국은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했었는데 예전에 어떤 탐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쵸 현대자동차 쪽 이제 뭐 어떤 담당자를 그러니까 좀 질문을 했을 때 인터뷰했을 때좀 얼굴을 싹 가리고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마케팅의 차이이고 기준의 차이다. 한국은 그 당시에 이제 눈이 많이 오지 않는 나라, 미국은 눈이 많이 오는 나라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뭐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건 회사 차원의 그렇죠 가격 전략 내지는 품질 전략이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러니까 우리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내 소비자인데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현대 자동차인데 왜 내수 소비자에게는 조금 퀄리티가 낮은 제품을 이렇게 공급을 할까 좀 아쉬운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하나 미국의 가격이 한국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경쟁력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난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가 가격을 매우 좀 낮게, 그렇죠. 경쟁력 있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는 자동차와 미국에서 사는 자동차가 가격이 미국이 좀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문에 의하면 예,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뭐 파견을 가는 회사원이라든지 또는 또 연구 목적을 가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미국 가서 자동차를 사서 타다가 한국으로 탁송료, 그러니까 그렇죠? 배에다 싣고 돌아오는 요금까지 내도 그게 더 경쟁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서 한 뭐 2년, 뭐 3년, 뭐 1년 타다가 한국으로 가지고 와도 그 비용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니까 본인은 알지만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게 되면 맨날 딱지가 날아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그 계기판이 그러니까 이제 그, 그 킬로미터로 돼 있죠. 킬로미터. 그런데 미국은 마일로 돼 있어요. 마일. 그 계기판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승용 그 자동차의 주인이 밤에 운전하면 알죠. 아, 이게 미국 차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한국에서는 딱지 안 끊는다. 뭐 60km는 얼마고, 뭐, 그렇죠. 70km는 얼마고, 100km 얼마인데, 그냥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은 쓱 보면, 차가 좀 잘 나가네. 그래서 쑥 밟죠. 그럼 이제 며칠 뒤에 이제 해서 이제 옵니다. 그래서 막 180km,
170kg, 160kg, 그러면 뭐 140km 나오게 되면 주인은 황당한 거죠. 아, 얘기해 줄 걸.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사람, 그 대신 운전했던 사람들은 이 차가 미국에서 왔다는 건 알지만 계기판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죠. 이유는 미국에 쓰는 단위와 한국에 쓰는 단위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100만, 그러니까 한 90마일, 우리나라 말, 우리 시장이, 도로에서 90km는 고속도로는 그게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기본이 100km고, 그렇죠? 뭐 중부 이런 데는 110km고, 또 고속도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 110km로 또 다니면, 예, 좀 뒤에서 이제 평생 먹을 욕을 그냥 들리진 않지만 먹죠.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행 속도는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0키, 그러니까 100마일, 그러니까 100마일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우리는 100km니까 별로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그 투수 중에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엔 LA 다저스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갔는데 예, 그 자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예, 이 사태 때문에 그 유현진 선수가 보통 경기에서 던지는 공이 93마일, 94마일 정도 나옵니다. 그럼 93마일 얼마인데? 그렇죠. 한 155km 정도 되는 거죠. 156 정도, 154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에 뭐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그 단위가 다르기, 그러니까 그렇죠. 사용하는 그 수량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국제 무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뒤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국가 내에서도 단위가 다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왜요? 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거는 첫 번째 이제 분서경유죠. 그리고 도량령의 통일이었습니다. 도량령의 통일.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왜?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 달랐어요. 도량령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하니까 분서경유, 뭐 공자나 이쪽 계통을 다 그냥 이런 그렇죠? 어떤 국가에 대한 좋은 조언을 하려는 이런 학자들 다 묻어버리고 도량령을 통일하고 그리고 뭐 글자를 뭐 통일하고 거기에 치수 물도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국가를 큰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어떤 조직을 묶거나 그렇죠 나라를 합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량령을 통일을 했어야 돼요 이유는 여기에는 이 단위를 쓰고 저기를 저 단위를 쓰게 되면 교류가 안 되죠 교류가 안 된다는 것은 그대로 그 나라 그죠 그 지역 그대로 따로따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또 분열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도량령의 통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걸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단위의 통일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게 좀 우리도 전 세계가 같은 거 쓰자. 리터 쓰고 미터 쓰고 센티미터 쓰자. 그냥 인치, 뭐 마일, 막 이런 거 이제 웬만하면 쓰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방식까지 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수량이죠. 그 단위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이제 결정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 시기가 중요한 게 뭔데요? 중요한 게 딱 이제 그냥 그죠? 딱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언제를 언제를 분기점으로 볼 거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수출 화물을 그러니까 이 거래된 화물을 그러니까 수출해서 선적을 할 때냐 아니면 내릴 때냐죠. 배에 실을 때 끝, 배에서 내릴 때 확인. 그러면 전혀 다르죠. 배에 실을 때 끝, 그럼 누가 가장 홀가분 할까요? 그렇죠. 수출상이죠. 야, 난 배에 실어줬어. 끝. 이제부터 누구 책임이야? 이 물건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게 되는 수입상 당신 거예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러면 수입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와야 되는데 막 배에서 상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수입상은 어떤 조건이 좋을까요? 그렇죠. 양육할 때 품질을 보겠습니다. 양육으로 보죠. 자, 이런 것들, 이런 결정 시기, 그렇죠? 이런 것도 왜냐하면 배에서 없어져요. 그렇죠? 좀 사라지고, 뭐 없어지고, 부서지고, 부서지는 건 좀 적겠지만, 아무튼 이게 만약에 뭐 공산품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 농산물이라면 좀, 그렇죠? 이렇게 품질,
내지는 뭐 수량의 감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선적시냐 양육시냐를 따라서 수량의 결정 시기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세 번째 이제 과부족 용인이라고 하는데, 과부족 용인은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밀이나 뭐 쌀이나, 그렇죠, 우리가 뭐 곡물, 예를 들어서 뭐 텅스텐, 석탄, 철광석, 야, 만톤 다 정확하게 못 재지요.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주유소도 5만 원어치요 다 달라요. 날에 따라서 다르고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 5만 원어치 뭐 예를 들어서 20리터요, 뭐 30리터요, 그럼 못 맞춘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때마다 정확하게 그 직원들이 50리터 들어갈 때까지 한 방울 이러면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도 정량, 조금 덜 들어가도 정량,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쌀을 사서 보시면 아세요. 쌀을 샀을 때 그 20kg 내는 10kg짜리 포대 맨 뒤에 보시면 보통 20kg다. 그러면 20kg 플러스 마이너스 50g, 30g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20kg짜리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라고 써 있다면 플러스 20kg인데 50g이 더 들어가도 정량, 50g이 덜 들어가도 정량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하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과부족 용인 조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량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게 단위이고 결정 시기이고 과부족 용인 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 이제 수량 조건 보시면 그 나와 있죠. 뭐 피스, 셋, 더즌, 그죠? 뭐 한타스라는 표현도 쓰죠 옛날에. 뭐 그로스, 파운드, 킬로그램, 톤, 리터, 갤런. 배럴은 뭘까요? 그렇죠? 배럴 뭐였죠? 예, 기름을 세는 단위죠. 1배럴에 얼마. 그렇죠? 큐빅은 뭐, 응? 뭐 직면체, 메타, 야드. 야드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 골프나 뭐 야구 같은 거 보면 몇 야드를 날아갔다 얘기를 하는데, 다 미국 스타일이죠. 피트, 그다음에 인치, 그렇죠? 스퀘어. 여러분들 고대 단위 아세요? 고대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는 큐빅이라고 썼다고 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걸 왜 썼을까요? 옛날엔 단위가 없으니까. 그럼 가장 손쉽게 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신체로. 아,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하나,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그렇죠? 그럼 피트는요, 발. 그죠? 발 몇 개. 그럼 뭐 6피트, 뭐 7피트 하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세계적으로 이거를 한마디로 통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도량형의 날, 무슨 뭐, 그쵸? 뭐 무슨 메타의 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련 것들이 이런 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측정 이런 걸 하죠.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을 성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또는 통계학자들이 매일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최대한 어떤 기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 상거래 내지는 과학계 이런 실무 파트에서 명확한 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잡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의죠. 합의해서 내가 지금 쓰는 게 불편하지만, 그죠? 내가 쓰는 게 불편하지만 내가 한번 바꿔줄게. 이런 것들, 어떤 기준. 여러분들 회계도 마찬가지죠. 각 국가마다 회계란 그런 학문이 있었지만 표기 방식이라든지 어떤 항목을 어디에 넣는지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계상에서 작성한 그런 각종 뭐 재무 상태표라든지 현금 흐름, 그렇죠? 뭐 손익계산서 다 다르죠. 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얘네는 적자인데 흑자라고 해놨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거래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확하게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자. 그게 바로 IFRS라는 그렇죠. 국제 회계 표기 이 기준인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거래하자는 거예요. 뭐 누구의 국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는 게 아니라 딱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래야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기준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정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노력한 나라 중에 하나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최근에 거기 그 유척이라 나와 있어요. 유척. 유척이 뭔데요? 유척이 암행어사.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었죠. 멋지게 나타나서 탐관오리를 막 그쵸? 막 혼내주고 했던 그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녔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마패만 알죠. 마패. 마패는 무슨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죠. 그 말이 뭐 한 마리부터 다섯 마리까지 있는데 말이 많을수록 저 파워가 센 거죠. 딱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어사님은 지금 한 세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그렇죠? 암행어사가 딱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암행어사 가지고 다녔던 게 이 마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얘도 있었습니다. 얘가 뭔데요? 얘가 유척이란 겁니다. 유척. 그러면 유척은 뭐에 쓰는 건데요? 마패는 그죠? 이거 잘못했을 때 공권력을 그 지방 쪽에 있는 공권력을 활용할 수 있게 그 증표죠. 막 도장도 찍고 하는 그런 거라면 유척은 자입니다. 자. 그럼 이걸 뭐에다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방 수령이 그 국률미라고 해서 어떤 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국가가 갖고 있던 쌀을 뭐 나는 그냥 무료로 줄 수도 있지만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빌려줄 때는 작은 대박이 주고 받을 때는 큰 대박,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재는 거죠. 그게 바로 유착이죠. 또 지방 그 관리가 자기 마음대로 형벌을 가할 때 이제 예전 보통 그 곤장을 때려라 하듯이 그 태형을 가할 때 그 태형에 그 쓰는 그 장, 이 나무, 이 넓이를 자기 마음대로 크게 하거나 넓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것도 또 다 잰다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유척이란 겁니다. 유척.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유척은 최근에 했던 그 드라마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TV에서 했던 검사 내전이라는 곳에서 유척이라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거죠. 유척. 이 유척이 왜 유명하게 나왔었냐면 이 이선균이 분했던 그 검사는 그렇게 그 학부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검사가 아니었는데 이 이성균이 나왔던 학교에 아주 유명한 그 법학과 교수님이 아주 소중한 애지자에게만 주었던 한 명, 졸업생 중에 한 명 주거나 이번 애들은 아닌 것 같아 안 주거나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어마어마한 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성균이 유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성균과 대립했던 그 정여원이라는 그 여배우가 했던 분했던 여검사가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저 공부도 별로 안 했더니 왜 저걸 가지고 있지 하니까 이 유책을 어떻게 썼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맥주를 마시는데 병따개가 없으니까 이걸 쓱 꺼내더니 병따개를 쓴 겁니다. 그냥 툭툭 이게 노쇠로 돼 있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이 유척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은 정말 유리 케이스에 넣어서 뭐 트로피처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병을 막 땄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지? 사실은 이걸 받은 게 아니고요. 주운 겁니다. 자기가 이 어떤 이 지방에 있는 검찰청에 왔을 때 사무실 책상 속 저 뒤쪽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굳이,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뭔지. 이때 나왔던 게 바로 유척이었습니다. 유척.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기준에 대해서, 표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암행어사 가지고 다녔던, 그죠. 도량령 이 어떤 단위를 재기 위한 뭐 상징적인 의미죠. 정확하게 하자. 그렇죠. 백성의 삶을 피곤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방 수령에게 어떤 수량의 단위를 임의적으로 정하지 말고 국가가 정한 그대로 시행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선조들의 아주 명확하고 멋진 그런 이 산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지금도 쓰죠. 사실은 정육점 가서 또는 여러분들 고기 사러 갔을 때 뭐라 그러죠? 뭐 500g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조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 아니 그렇죠. 뭐 4, 50대도 이렇게 아저씨 한 근만 주세요. 한 근. 한 근? 우리는 알고 있어요. 600g이라는 것을. 옛날에 우리가 쓰던 이 무게를 잴 때 한 근. 근데 지금은 600g.
근데 보통 이제 뭐 2만 원치, 3만 원치 얘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또는 자취할 때 그 공인중개사 아주머니가 또는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학생, 사장님 이거 25평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10평이에요. 뭐 25제곱센치에 이런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몇 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몇 평 이제 안 써요. 안 쓰기로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 기준으로 가자. 평. 이거는 여러분들 동양 쪽에서 쓰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는 뭐 제곱미터.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25제곱미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시기 알겠지만 법정 계량 단위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메터라든지 뭐 센티미터, 킬로미터. 자, 사용이 금지된 거. 자, 한자. 그죠? 뭐 오리, 십리, 피트, 인치, 요 미국 거죠. 그다음에 마일, 그죠? 야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하는 게 포목점, 의류, 그죠? 예전엔 그랬어요. 뭐 한마 주세요. 한마. 저도 솔직히 한마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한마 주세요 그러면 그 포목점에 그러니까 포목점이나 어떤 이제 뭐 종이, 한지 같은 거 사갔을 때 아저씨 한마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대나무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장기 잘은 없어요. 그냥 대나무 이만큼 길이. 그 사장님이 재 놓은 거죠. 재 놓고 거기에 맞게 또는 포목점 가면 자도 없어요. 그 포목점에서 사용하는 이런 평상이 있어요. 이렇게 이 가슴 정도에 오는 평상에 거기다가 천을 놓고 딱 잡고 쓱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이렇게 모서리 같은 게 딱 있어요. 이게 한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재놓은 거지. 그렇죠? 그런 집에 가서는 아저씨 50cm 주세요. 아저씨가 이제 멘붕이 오죠. 50cm 팔아본 적이 없는데 막 찾고 막 할 텐데 그냥 한 마씩 다니죠. 한 마. 지금은 없죠. 한 마씩 뭐 그런 거 살 일도 없지만 그런 말하는 단위를 쓰지는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넓이는 제곱미터. 그렇죠? 헥타르. 네, 옛날에 이거 몇 평이야? 그렇죠? 이건 마지기는 뭐냐면 이제 그 벼가 나오는 그 수량에 따라서 했던 겁니다. 뭐 일정보, 정보란 단위도 있었어요. 에이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이나 밭 또는 건축공사 아파트 할 때 여러분들 세제곱미터 뭐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홉이 있어서 홉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면 아재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렇죠. 술 먹는 게 뭐 나쁜 겁니까? 그 있잖아요. 소주, 소주. 소주 한 병이 2홉입니다. 2홉. 375ml. 이게 2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주가 다 2홉이었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또 얘기하면 아재가 되지만 옛날에는 4홉짜리가 있었어요. 4홉이 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잡는 그 병이 2병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2병 크게 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게. 언제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소주 2병을 합친 크기가 크죠. 이걸 뭐냐면 사홉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홉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야, 소주 한 병 사와라. 그럼 이거, 그죠? 2홉들이 한 병, 375ml 사오는 거고, 좀 2병, 감질나네. 그냥 큰 거 사와. 그러면은 4홉들이 큰 거예요. 근데 지금은 2병은 없죠. 지금 2병. 그럼 또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옛날에는 1리터짜리 병으로 된 콜라가 있었어요. 병으로 된 콜라. 그렇죠? 병으로 된 콜라. 아마 여러분들 이 병 콜라를 볼 수 있는 게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좀 중학생들이 어디 소풍 가서 뭐 뱀을 잡아서 이 병에다가 소주를 담가서 나중에 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 병.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또 레트로 감성이라 이 병이 또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없죠, 당연히. 한 86년, 85년 그때, 그치, 코카콜라. 근데 그 병 모양이 지금 코카콜라 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코카콜라 병을 이렇게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거기에 이제 가득 들어있고 똑같아요. 병 따개도 똑같고. 좀 무식한 것보다 좀 재밌었죠. 왜? 되게 무겁겠죠. 여러분들 그 콜라병도 무거운데 그걸 1리터 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무거웠겠죠. 물류병도 많이 들어갔겠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재밌죠. 그죠? 그게 바로 호흡이었어요. 호흡. 한돼 주세요. 한 말 주세요. 그죠? 섬은 뭔데요? 예전에 그 쌀을 담는 여러분들 그 가마니. 그게 한섬이에요. 한섬.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마 그 드라마에서 우리 앞에서 이제 무역시면 첫 번째 봤던 거 여러분들 혹시 장혁 기억나시나요? 장혁. 예. 뭐 도망간 노비를 쫓는 자, 추노에서 한섬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한섬. 그래서 너는 이름이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밥 굶지 말고 한섬씩 먹으라고 이름을 한섬이라고 줬대요. 한섬이라고 지어줬다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한가마. 그리고 뭐 갤런, 루베 뭐 이런 것도 이제 안 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쓰자. 그다음에 구람, 근 쓰지 말자. 한관 쓰지 말자. 관은 또 언제 쓰는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뭐 고추 같은 거 사갖고 오셨대. 아, 이번에 한관을 말렸는데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고추가. 그때 관. 그죠? 이 옛날에 근이나 관 같은 건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 저울이 없잖아요. 아, 저울이 있었어요. 어떤 저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어디 이제 시골 같은데 내지는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렇게 기다란 나무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추가 이렇게 쭉 걸려 있어요. 그럼 그 추를 하나 딱 들고 여기에 뭐 걸어요. 이쪽 뒤쪽에 걸고 여기에다가 내가 재고 싶은 것들을 대서 이 무게와 얘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그죠 이거죠. 양팔 저울처 이렇게 돼서 이거를 길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길게 돼서 그래서 그, 내가 재고 싶은 거를 이렇게 딱 갈고리에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추 같은 거 이렇게 새로 된 추죠. 추도 걸어서 얘하고 재갖고 요게 기준이니까 얘에다 뭐 조금 넣고 덜고 넣고 덜고 해서 여기 손을 딱 잡아서 균형 맞추는 그런 방식을 썼던 게 바로 근과 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도 기준, 표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죠. 왜? 거래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거래해야 되는 거니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쓰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한 평은 3.305 제곱미터. 그렇죠? 뭐, 1에이커는 4046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는 1에이커는 4046이라는, 그렇죠? 처음에는 쉽게 쓰지 않을 거예요. 왜? 그들의 머릿속에는 1에이커가 있는데, 그게 4046 제곱미터야. 헷갈리죠? 한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인치는 2.54cm. 그러니까 우리는 센티미터를 이렇게 쓰죠. 1cm, 10cm 하는데 이들은 이 인치를 쓰는 사람들은 인치가 2.54인데 이제는 이거를 이 기준으로 쓰라고 하니까 헷갈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아파트 벌었을 때 이제 아파트 절대적으로 평 쓰지 마라 그랬더니 이렇게 놨었어요. 그죠? 25평 찍 하고 얘는 얼마 그러니까 이게 보여요. 이거 아니라고 이제 그죠 몇 제곱미터라고 그냥 딱 쓰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25평이구나.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근은 600g, 한관은 3750g, 1파운드는 453g. 여러분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자, 돌잔치 갈 때 반지 하나 사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못 쓰죠? 그렇죠. 한돈 쓰잖아, 한돈. 한돈은 그거 아니죠. 야, 여기, 그래, 쉽게 헷갈리니까. 1돈이라고 하죠, 1돈. 1돈은 3.75g이에요. 3.75g. 금은 한돈, 이렇게 쓰죠, 한돈. 1돈, 3.75g. 그러니까 얼마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막 20 몇만 원이 넘어가죠. 굉장히 비싸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수량인데 우리 이제 표준을 맞추자. 국제 기준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제 품질 그쵸? 이 수량 조건에 있어서 수량의 결정 시기가 나왔는데 앞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잖아요. 뭐라고 했었냐면 수량 결정 시기를 그쵸? 굉장히 이제 품질 조건도 중요하죠. 선적했을 때 또는 양육했을 때 선적했을 때는 그때의 품질로 하겠다 수출상이 가장 유리, 양육했을 때로 하겠다 수입상이 더 유리.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밀고 당기는 어떤 협의가 있겠지만 수량도 마찬가지예요. 선적 수량 조건은 선적을
한 당시에 그 개수, 그 수량으로 완전하게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의 글에 이 의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 책임이 함으로써 선적 수출 조건은 그때 선적 시점에서 검량, 그렇죠? 검측한 결과로 판정한다. 그렇죠? 그때 가장 언제 많이 쓰게 되냐면 FOB하고 CIF 쓴다. 이게 바로 인코텀즈예요. 그렇죠? 인코텀즈, FOB, 프리 온 보드, 코스트, 그렇죠? 인슈어런스 앤 프라이트. 얘는 본선 인도 가격, 얘는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그러니까 FOB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이런 거죠. 본선에 이 배가 딱 있으면 여기 이제 난간이야. 여기 이제 부두죠. 부두. 항구, 땅. 여기 본선. 물건이 여기 요 선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누구 책임이다? 그렇죠. 수입상 책임이라. 본선 인도 가격이니까. 자, 이 인코텀스의 가장 또 이제 기준점이 하나 있는데, 기준점이 뭐냐면 수출상 입장이에요. 수출상 입장에서 수출상이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기로부터 넘어가면 끝, 누구가 끝이에요? 나는 끝이라고, 수출상은. 그럼 그때부터 누구다? 그렇죠. 수입상의 책임이다. 이런 조건이죠. 그럼 CIF는요, 여기 넘어가면 책임이 맞게 맞는데, 그러면 FOB에서는 운임이나 이런 것도 보험료를 수입상이 내야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이니까 책임은 여기서 넘어가지만, 돈은 수출상이 그래 내가 내줄게 요 정도 그렇죠 요 정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FOB, CIF 근데 갑자기 얘가 나왔냐면 얘가 맥도날드의 빅맥, 버거킹의 와퍼 그죠 그 정도 수준이 무슨 얘기일까요?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버거킹 갔으면 와퍼 먹어야 되고 빅맥 그죠 그 맥도날드 갔으면 저기 빅맥 먹듯이 제일 많이 쓰는 조건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조건. 왜 우리 여러분들 그 스테이크집 가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외주잖아. 뭐라고 해요? 레어요? 엄청나시네. 레어. 그쵸? 미디엄 웰던. 뭔지 몰라요. 그냥 미디엄 웰던. 외웠죠? 그냥 미디엄 웰던. 그러면 적당하게, 그죠? 퍽퍽한 살 주죠. 내가 좋아하는. 그게 바로 되면 인코텀스에서는 FOB하고 CIF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선적 수령 조건이라면 하나는 또 뭘까요? 그렇죠. 양육 수령 조건이죠. 양육 수령 조건. 랜딩이라고 되죠. 내릴 때. 내릴 때. 한마디로 운송 도중의 감량은 뭐 매도인이 책임져야 된다. 판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왜? 배에서 내릴 때 수량을 보겠다고요. 내릴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판 사람. 한마디로 매도인이라 되죠. 매도인. 그렇죠? 매도인. 그래서 뭐 이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굳이 뭐 하면 또 보세요. 곡물이 돼 있잖아요. 곡물. 그러니까 준다고요. 이거 왜 줄까? 사실은 배 사람 말고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귀신 말고요. 그죠? 그들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양육, 수량 조건이니까 곡물이나 또 화공약품은요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뭐 기체 형태 내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산화해서 날아가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손실분까지 계산해서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내릴 때 양을 결정할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양육 수량 조건, 실을 때는 선적 수량 조건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과부족 용인 조항 그대로 설명을 드렸었죠. 정확하게 곡물이나 뭐 화공약품이나 뭐 철광석, 텅스텐, 아연 정확하게 5,000리터 뭐 500톤 너무 많은가요? 뭐 10,000톤, 500톤 못 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언제 시간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렇죠? 발생하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갤럭시 만 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00개? 그건 안 되겠죠. 자동차 2만 대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0대? 그것도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벌크 화물입니다. 벌크 화물. 그죠? 포장 안 하고 그냥 쌀 같은 거 포장 안 하잖아요. 밀 같은 거 포장 안 하잖아요. 그냥 그 큰 갈고리 푸죠 이렇게. 그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벌크 화물을 사용하는 게 바로 과부족 용인 조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부족 용인 조항. 그죠? 과부족 용인 조항. 사례 보시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인터넷 제가 찾은 건데요.
쌀인데 모정쌀 20kg 뭐 2015년 사인인데 원래 54,000원짜리인데 36,000원대 드릴게요. 다 여기 있죠. 아, 20kg가 정량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0g, 플러스 10g도 정량, 마이너스 10g도 정량. 이게 바로 과부족 용인조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보여요. 사실은 집에 쌀 사갖고 왔는데 쌀 뜯어서 빨리 밥하는 게 그저 급하지. 지금 뒤에 라벨을 뭐 이게 언제 도정했으며 어디서 왔으며 이게 과부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 이거를 학생들한테 얘기 줘야지 해서 이런 거 막 찾고 막 보고 그러고 싹 보죠. 야, 얘는 좀 심한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kg짜리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00, 플러스 마이너스 200. 왜 심한가요? 200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뭐 이게 다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어디에 맞추겠습니까? 네, 그렇죠. 마이너스에 맞출 수 그게 있겠죠.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믿고 사는, 그죠? 믿고 사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고 이것을 바로 과부족 용인 조항이라고 합니다.